코인케이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이죠.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SEC 등 6개 기관 단체가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 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걸 좀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하나씩 여러분께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EC 등 6개 기관 및 단체가 세계 투자자 주간 World Investor Week 캠페인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 일단 다 읽어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투기 성향이 하나씩 해야겠네요. 왜냐면 좀 정리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 암호화폐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네, 주의해야죠. 암호화폐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 99%의 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나머지 실생활에 쓰이는 암호화폐 또는 토큰은 단 1%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호화폐는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부분은 스캐밍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1%라고 우리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고, 그런 의미에서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투기 성향이 강하다. 자, 변동성이 큽니까? 매우 큽니다. 영어로는 volatility라고 하죠.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이죠. 파생상품과 같은 그런 변동성이 매우 크다. 투기 성향이 강합니까? 투기 성향이 강한가요? 이것은 제가 오늘 speculation, 오늘 오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모든 건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뭐 와인 이런 것들은 적당한 와인은 뭐 건강에 좋다, 뭐 간에 좋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한 2 ounces of wine 뭐 이런 정도, 아니면 1 shot of mixed liquor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는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 것처럼 술은 그러나 과음하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물거리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마찬가지고 투기로 달려든다면 투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기 성향이 강한 건 뭐 사실이죠. 그래서 세모표를 치겠습니다.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대출하는 플랫폼에는 보호장치가 부족할 수 있다. 이건 맞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직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서서히 나돌고 있는데, 그 세금 매기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일단 세금 매기는 것에 그렇게 했다가는 의외의 역풍을 받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해외 자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불합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해외 자산 5억 원 이상을 갖고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래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5억 원 이상? 어떤 면에서 애매하냐면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찍으면 신고 꼭 하래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솔직히 하룻밤에 5배 벌 수 있잖아요. 5억 원 됐어요. 근데 5억 원 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고해야 되나요? 법률적으로는 신고해야 되지만 이게 실제 여러분이 그거 당하면 그 말이 됩니까? 이래저래 좀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굉장히 이게 세금 매기기, 과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이들 플랫폼은 연방증권법 등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맞고요. 암호화폐 인기가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를 노린 사기 행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줄줄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기는 진짜 안 당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기 피해자, 저희 코인키스를 사칭한 분들도 많고, 존 리라고 있잖아요. 존 리.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왜냐면, 아닙니다. 일단 이름을 존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예요. 왜냐면 이것은 존이거든요. 진짜 미국 물을 먹었다면 존 리 이렇게 하든지. 죄송합니다. 별개 이야기네요. 어쨌든 제가 존 리 말씀, 훌륭하신 분이죠. 네, 뭐 금융문맹 막 이런 어휘를 만들고 이 국내 주식을 주식에 주식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한 뭐 그런 진짜 그런 면에서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근데 중요한 것은 수습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존 리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존 리를 사칭한 2,000개의 채널이 있대요. 2,000개의 채널. 존 리를 사칭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존 리 쳐보세요. 그러면은 존 리가 2,000개가 나와요. 그래서 말 걸어보시면 예, 제가 진짜 존 리가 맞습니다. 존 리가 2,000명이야. 사기 행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기는 제일 손실은 내 책임이니까 경험이라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경험치라도 쌓이지. 사기는 그냥 기분만 나빠요. 그리고 구제받을 길도 거의 없어요. 다음,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주의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스캠이 난무하고, 두 번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스캠, 사기가 영어로 스캠이잖아요. 스캠과 리플은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리플에 대한 리또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리플에 많이 속된 말로 대여서 리플에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이 리플은 스캠이다, 리플은 사기다, 리플랩스는 사기단체다, 사기재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플에 대한 실망감과 스캠이라는 사기는, 그러니까 실망감과 사기는 구분이 돼야 돼요. 솔직히 리플 지금 아직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네, 가격적인 면에서는 저도 실망스럽죠. 저도 투자자인데. 근데 사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이에 이 실망감과 사기가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감정이 들어있으니까 그래, 감정. 투자판에서는요, 감정을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다. 무조건. 진짜 냉혈 인간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수익이 나면 잠시만 기뻐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익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실이 났다. 그럼 어떤 면에서 손실이 났는지를 잘 복기를 해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주의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못하면 실망감이 생기죠. 실망감과 사기는 다릅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XRP는 스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하고 있겠죠. 진짜 리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유튜버의 목소리의 차이는 다릅니다. 저 리플 오르면 엄청 흥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리플 많이 갖고 계셔 보세요.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리플이 오른데 목소리가 얌전하다? 리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스캠과 리플은 구분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SEC 의장 교체. 지금 SEC가 끼어 있거든요. 자, SEC 먼저 혁신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것을 오늘 방송의 결론으로 뽑고 싶습니다. 리플 투자에 주의해라. 암호화폐 같은 리플 투자에 주의해라. 맞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나 도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SEC는 리플의 탄압을 지금 즉각 처리하라. 데모라도 하고 싶네요, 미국 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SEC 의장 교체. 저 개인적으로는 교체는 분명히 조만간 또는 언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영원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는 제일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C 의장 교체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장 교체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교체가 되고 SEC가 혁신이 된다면 결국 리플은 급부상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여러분께 내리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시고, 아까 해외 거래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거래소 선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도 저는 이렇게 어차피 다 거래소는 어차피 다 불안해요. 3대 거래소만 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비트 비썸 코인은 딱 3개까지만 하면 되지. 다른 거래소를 쓰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한테 질문했을 때 나는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 그런 이유로 3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우리 국내의 뜻입니다. 그건 인정.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벤트를 하니까, 뭐 돈을 준다니까, 뭐 캐시백을 해준다니까. 그런 근거는 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그러고 있으면 저는 호되게 혼낼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외 거래소는요, 당연히 이것도 큰 거래. 근데 이제 큰 거래소의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래블룰도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트래블룰에 가입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거래 사항이 그대로 저장이 되고 축적이 되고 그 히스토리에 남는 그런 트래블룰에 가입된 거래소야. 저는 국내 거래소도 불안한데 해외 거래소는 더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해외 갈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 일이 없는 거래소를 해야지. 한글을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를 쓴다든지. 위험합니다. 왜냐면 한글 거래소는 한글을 지원하면 안 돼요. 해외 거래소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법으로 그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특정 어떤 거래소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니까요.